반갑습니다. 교육 컨설턴트 이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교육 컨설턴트 이미애라기보다는 대치동 샤론 코치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제가 사실은 한 10년 정도 여러분들 그 학부모님들을 만나 배웠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뵐 때 항상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거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애는 도통 열의가 없어요. 헝그리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선생님, 얘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수능 만점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어떻게 엄마로서 아이를 키웠는가, 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죽고 싶었나,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요. 괜찮으세요? 네, 시작합시다. 예. 제가 교육학도 전공했고, 그다음에 교사 자격증도 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다. 그래서 아이를 유치원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둘렁둘렁 다니면서 그림 보고 얘기하고 쭉쭉이 시키고, 그러다가 둘째 아이가 5살 됐을 때 저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는 너무 심심해. 유치원 안 갔더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동네에 있는 유치원에 데려갔어요. 10월에. 제가 90년도에 아이를 키울 때 이미 조기교육 바람이 불어서 많은 아이들한테 외국어 카드도 보여주고 휙휙휙 이런 거 할 때였어요. 근데 저는 그거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 유아 때 제가 가장 관점을 둔 거는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또 하나, 아이를 봤을 때 부모들, 특히 유아 엄마나 초등학교 엄마들은 아이를 들여다봐야 돼. 들여다봐. 어떻게? 이 아이가 언제 기분이 좋은지, 언제 컨디션이 좋은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원하는 거 한 개만 해주면 돼. 그러면 아이는 엄마를 굉장히 고마워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해. 우리가 아이한테 베풀고 싶은 거를 해. 그래서 안 된다. 이게 관찰입니다. 관찰.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은 집안이 깨끗한 걸 좋아해. 그런데 나는 반찬하는 걸 좋아해. 남편의 만족도 떨어진다. 집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를 남편들이 좋아한다. 청소만 하세요. 일단 청소만 해. 그게 낫잖아. 그럼 남편이 기분이 좋아. 오, 청소돼 있네. 외식하러 나갈까?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치? 근데 미련하게 집은 난장판이 되는데 고기를 구워. 만족도 떨어져. 즉 부인은 남편이 원하는 거 하나만 하면 돼. 남편이 너무너무 섹시한 여인을 원해. 우리는 속옷을 입고 있는 거지. 아이도 마찬가지야. 아이는 엄마의 대화를 원해. 대화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아이한테 물어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10가지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해준다. 이게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다. 유치원에 있는 애가 몇 개국어를 공부한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한다. 애 안 큰다. 크기 전에 늙어요. 그렇지 않을까? 6살 때부터 얘를 갖다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시켜. 초2에 얘가 넘어집니다. 못해. 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너무너무 많이 시켜. 한 달에 돈을 너무 많이 써. 고2 때 얘가 넘어져. 안 해. 공부 안 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승부 언제 봐요? 고3 때. 그럼 어떻게? 천천히 가자. 천천히 지내.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습관이야, 습관. 즉 어릴 때부터 보이는 성적표와 보이지 않는 실력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실력을 만들어야 돼. 그게 언제 발휘가 돼? 고등학교 가면 발휘된다. 근데 그 시작은 뭐냐면 습관. 무슨 습관? 우리 집에서 5살이 되면 최소한 30분은 공부해야지 밥을 얻어먹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런 마인드. 즉 내가 태어나서 그래도 30분은 책을 봐야지 내 할 일을 했겠구나. 이런 마인드. 그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보통 5살 때 유치원을 가죠. 그러면 최소한 아이가 혼자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그게 뭐냐면 거창하지 않아요. 한쪽 구석에 애 책상 하나 놔주면 돼. 그게 멋있는 것도 필요 없어. 플라스틱 책상 하나 놔주세요. 그런데 의자는 중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회전 바퀴가 달렸다, 돈다 이런 거는 얘가 타고 난리를 치지. 그렇죠? 핑핑 난리를 치. 아래층에서 연락 온다. 그거 말고 그냥 얘가 자기만의 공간에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거기에 얘가 공부할 양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별거 없어요. 동화책 한 권, 그다음에 수학 문제집 조금, 영어 테이프 이 정도 있으면 돼. 근데 그건 어떻게 정하냐면 아이랑 정하는 거야. 아이랑 서점에 갑니다. 서점에 가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물론 아이가 하나 고르고 엄마가 하나 골라야 돼. 그렇죠? 아이가 혼자 고르려면 얘는 재미있는 것만 골라. 그렇죠? 그것 좀 조정해준다. 그런 다음에 아이랑 같이 이 책을 얼마 동안 읽을까? 이 문제를 얼마 동안 풀까? 아이랑 정합니다. 그럼 아이가, 나는 하루에 4쪽씩 풀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날짜를 써줘. 10월 며칠, 10월 20일 이렇게 써주세요. 그럼 아이가 거기다 매일매일 공부를 하죠. 그럼 우리가 체크만 해주면 돼. 그런데 이 약속은 누가 어기냐? 엄마가 어긴다. 하다 보니 재미가 없어. 그리고 또 불금이면 치맥을 먹어야 돼. 내일은 제사야. 많은 유혹이 있어. 그 우리가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매일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아이가 큰애가 25살이야. 25살. 의어의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 같네. 여하튼. 그 아이가 어릴 때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그 당시는 여행을 가면 비행기 안에 지금처럼 1인 모니터가 없을 때예요. 위에 큰 거 하나씩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학습지를 풀었어. 그날 주어진 양을 하는 거지. 비행기에서. 그러면 스튜어디스들이 잔다가다가, 너니? 막 이래. 욕한 거지, 안에서. 이상한 엄마가 왔다. 이상한 엄마가 지금 여기서 학습지를 풀리고 있다. 다 구경을 와요. 그리고 뭐를 주냐면 모형 비행기를 줘. 너무 많이 쌓였어.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는 왜 콘도로 놀러 많이 갔죠.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끼리 콘도를 가. 이 집, 세 집이 가. 그렇죠. 그러면 나는 가서 또 하는 거야. 학습지를 풀어야 돼. 얼마나 미웠겠어. 얼마나 재수 없었겠어. 그렇죠. 그럼 막 이래. 야, 그만해. 내일에, 막 이래. 너무 많은 유혹을 합니다. 애들도 눈빛이 반은, 안 하고 싶어. 나는 빨리 스키를 타고 싶어. 이런 눈빛이야. 그렇죠. 단호해야 돼. 엄마는 단호해야 돼. 그럴 때, 그래, 미안해. 30분만 있다 나갈게. 이러고 시켜야 돼. 그래야지 할 수가 있어.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 근데 엄마들은 그걸 너무 깨고 싶어. 그리고 너무 무의미해 보여. 그렇죠. 그런데 해야 된다. 하니까 어떻게 되냐. 애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해. 일상적으로. 외식을 하고 돌아오면 각자 방에 들어가서 그날 일을 한다. 그럼 나는 최소한 그 아이가 내일 눈이 뜨기 전에 거기다가 체크하고 어릴 때는 스티커 붙여준다. 이게 습관이야, 이게 습관. 굉장히 무섭습니다.